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4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와 농촌의 변화, 일제강점기 도시와 농촌의 변화라는 것을 주제로 교통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속에서 일제강점기 농민들은 어떻게 몰락해 갔고 도시 빈민층의 삶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사회 모습의 변화를 당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관련하여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에 철도망, 현재와 같은 X자로 관통하는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죠.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이 지금 펜이 고장 나가지고 펜 타블렛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좀 잘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지지는 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대충 한반도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가 1899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청일전쟁이래 러일전쟁 중에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가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착공이 돼서 만들어지다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1906년에 준공이 됐죠. 그리고 대전과 경부선 철도에서 이제 목포로 호남선 철도가 갈라지죠. 그러면서 대전과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선 철도가 1914년에 완공되고 그리고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가 완공이 됨으로써 이제 한반도를 X자로 이렇게 관통하는 철도망이 완공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경의선 철도의 종착지인 의주가 아니고 신의주. 의주 말고 신의주를 새롭게 만들므로써 이곳이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고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대전 여기도 새로 만들어진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공간 인식의 변화, 새로운 역이 만들어지고 역전 앞에 넓은 광장에 새롭게 상가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근대적인 시간관념,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철도역 앞에는 보면 큰 시계탑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조선인들은 뭐 아침에 해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 지면은 들어와서 자고 했던 그런 자연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 째깍 근대적인 시간 개념. 그래서 분 단위로 이제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철도는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 철도와 경의선 철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철도는 결국 사람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근대화의 천병이지만 군사적 침략의 천병임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군을 싣고 경부선 철도, 경의선 철도에서 만주로 가서 간 이러한 철도는 결국 만주에서도 일제가 나중에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 침략을 단행하고 대륙 침략을 단행할 때도 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략을 위한 군사적 수단이기도 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철도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원들이 일본으로 수탈되어 가는 거죠. 자원 수탈과 침략의 도구였다. 도시에서는 이제 전차 노선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요. 택시와 버스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합니다. 1912년 일본인이 서울에서 자동차 영업을 시작하고요. 1919년에는 서울에 택시도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사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러한 교통수단의 확충은 결국 도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죠.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력거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서민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날품팔이 등이 돼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만 했던 거죠. 일제강점기 도시의 변화. 일제강점기 교통의 발달과 공업화는 결국 도시화를 가져오죠. 근데 이 도시화라는 것은 결국 일제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비정상적인 도시화였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일제의 정책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제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 도시들은 이제 주변화되고 새로운 도시 등이 성장하죠. 예를 들어서 함경도의 청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도의 목포, 군산, 그리고 아까 나왔던 신의주 이런 것 등이 이제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거의 일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인 도시였었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 한국인 거주지가 분리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청계천 북쪽의 북촌에는 한국인이, 남촌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하죠. 그래서 뭐 명동이라든가 뭐 을지로 명동 그리고 용산 이런 쪽은 이제 일본인 타운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뭐 도로도 새로 만들어지고 가로등도 놓이고 상점가가 만들어지는 등 근대 문물이 들어오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도시 변두리에는 토막집, 토막집. 여러분들 막집이라고 하는 건 구석기 시대에 대충 지어놓고 사는 게 막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도시의 빈민들은 도시 하천변이나 다리 및 산기슭 등에 대충 땅 파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둥도 얹혀놓고 집 올려가지고 지푸라기 올려가지고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죠. 어려운 형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진 한번 보시고요. 농촌사회의 변화. 일단 이것부터 좀 지워볼까? 지우자. 이거 펜이 지금 고장나서 참 많이 불편하네요.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 펜 좀 써야 되겠는데. 여기다 써보자.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 일부 한국인 지주와 분홍들은 일제의 정책에 호응해서 분홍으로 성장해 가죠.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서 이제 지주가 되고 그들은 한국인들을 소작농으로 부리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농민층 대다수의 조선인 한국인들은 이제 소작농이 되는데요. 이들은 높은 소작료와 각종 비용, 세금 부담 등으로 빚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고리대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뭐 20년대 되면 뭐 산미 증식계획이다 뭐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증산 비용마저도 다 이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식민지와 함께 또 자본주의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농촌에 들어옵니다. 확대된 철도, 도로, 해운은 한국의 자원과 농산물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 상품은 농촌에 그 철도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전은 결국 한국 농촌을 일본 자본주의로 예속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런 새롭게 등장한 물건들 살 돈은 없어요.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막 좋은 게 들어왔는데 사고 싶어.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각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매 욕구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몰락해버린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일부 있던 땅마저도 팔고 아니면은 화재는 일구라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시나 해외에 이주해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조선 총독부도 골치 아프겠죠. 더군다나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1930년대가 되면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조선 농민들도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농촌 경기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일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소작료를 깎아달라 하면서 이제 소작쟁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거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열어서 이 사람들의 불만, 한국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가관입니다. 물론 그 신소장령, 조선농지령 같은 걸 내려가지고 지주가 임의적으로 막 소작권을 이동하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나름의 정책을 펼치죠. 하지만 이건 온발의 오줌 누기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일본이 내세운 해결책이라는 건 정신무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 낭비가 심해서다. 네 탓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오히려 소비를 절약해라. 가계부 써라. 이렇게 생활 개선 운동을 하면 나아진다. 네 탓이니까 네가 정신 차려라. 계몽과 생활 개선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외면한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별 성과 없었죠.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이 농촌진흥운동은 일제가 1930년대 대륙 침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뭔가 회유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됐다는 측면이 더욱더 강하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했다는 측면도 컸습니다. 벌써 12분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푸셈의 거꾸로 한국사 49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